원자재 월드입니다. 원자재를 알면 경제가 쉬워집니다. 원자재 월드. 8월 둘째 주 원자재 월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포인트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채권입니다. 채권과 유가와 골드 세 가지 계속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5 베팅이라는 관점 계속 가져가 보고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둘째, 채권의 단기 숏 그리고 장기 롱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계속 좀 유지를 하고요. 유가 균형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85에서 $10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이제 장기 균형가로 봤을 때는 $65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을 가져봅니다. 장기라는 게 이제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들, 지금의 금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싹 다 가라앉는 내년 중반 이후 그런 정도의 시기를 봤을 때는 균형 가격을 $65 정도. 지금 러시아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슈들이 표면적으로 다 이제 가라앉는, 즉 수요 공급 이외의 이슈들은 다 정상화 됐을 때 가격은 $65 언더로 본다라는 관점도 계속 가져가 보겠습니다. 채권은 단기 숏, 장기 롱 관점 계속 이어가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원자재 월드 할 때 일주일 전에 그런 포인트를 봤습니다. 앞에서 일단 먼저 세 가지를 좀 보고요. 뒤에 경기 상황은 뒤에서 다른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런 전망을 드렸죠. 지금 미국의 금리가 2.5%까지 밀렸는데 이거는 좀 너무 밀린 거다.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최소한 나와서 한 2.8% 정도 이상 올라가도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다 라는 포인트 봤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 숏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2%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봐서 장기적으로 롱.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2.8% 금리로 봤을 때는 2.8%부터 3.5%까지 이때는 롱 포지션, 바이 더 딥, 저점 매수 이런 관점 봤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금리가 조금 더 올라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골드는 중립 이하, 지난번에 이제 중립으로 봤는데요. 중립 이하로 관점을 살짝 더 바꿔봅니다. 단기 관점을. 그래서 지금 뭐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더 올라가서 한 $1,800 간다고 그러면 고점 매도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고점 매도의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9월 FOMC가 다가올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9월 FOMC는 50bp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지금 살짝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한 우려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좀 변동이 좀 생기면서 금리가 이제 과도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서 실질 금리가 좀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골드 가격이 조금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FOMC까지 골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표를 안 쓰면서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뒤에서 좀 자세히 보죠. 몇 가지 지표들 좀 보시죠. 일단 시중금리들은 1차적으로는 지금 피크아웃을 한 상태고요. 그거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채권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수준 정도가 약간 중기적인 중립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개 가격들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금리입니다. 독일 금리가 지금 0.96%. 지금 1차 일단 피크를 좀 왔다고 보고요. 좀 밀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2002년도부터 독일 금리를 봤을 때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지금 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정도 어디에 다시 돌아올 걸로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중금리 한번 보죠. 미국의 이제 10년째 금리입니다. 장기로 놓고 보면 2002년도부터 장기로 놓고 보면 독일하고 동일한 금리 밴드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지금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는 이런 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면은 작년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만큼 지금 올라갔다가 이 밴드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가 지금 금리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반등을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2.8 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자연스럽다. 이런 포인트 봤고요. 그게 첫 번째 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채권은 숏, 금리로는 롱, 금리는 올라갈 거고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미국 경기가 좋네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더 강하게 이어가겠네 그러면서 금리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밴드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3.5% 다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채권 롱 포지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다시 또 봐보죠. 밀 가격도 한번 보죠. 밀이 우리가 본 대로 지금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 보면 이제 3월부터 3월에 급등을 했습니다. 우러 전쟁 나오면서요. 700 정도 가던 게 한 1300 정도까지 급등 2배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정기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밀 수출 재개 뭐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쌍탑을 더블 탑을 하고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밀 가격이 엄청나게 더 요동을 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팩터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밀 가격, 지금 식품들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던 밀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식품 섹터들, 원자재 원가 가격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식품 섹터들이 또 수출하는데 부피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운송비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인플레이션과 내려가면서 원가가 다운될 수 있는, 그래서 매출보다는 바텀 라인이 개선될 수 있는 식품업체들 좀 유익 있게 반 인플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인플레이션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요, 천천히 내려올 겁니다. 속도는 느릴 거예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피크아웃을 기본 시나리오로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밀 가격 체크해 봤고요.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SCI, 커머더티 인덱스, 원자재 가격 지수죠. 200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특히 3월에 이게 다 이렇게 올라간 게 뭐 때문입니까? 전쟁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고서 지금 내려와서 전쟁 버프 정도가 지금 사라진 요 정도 지수로 내려왔습니다. 요 가격이 높아 보이시는가요? 낮아 보이시는가요? 높아 보이시는가요? 나빠 보이시는가요? 판단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시나리오 어떤 명제를 보면 될까요? 원자재 버블은 2022년에 터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년 1월이에요.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가격, 코로나 이전의 가격들은 사실 이제 요 정도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있는 거죠. 아직 단이 내려갈 단이 하나 더 남았다. 이런 관점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꺼진 거는 우러 전쟁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지금 내려온 정도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맞을 거다. 그러면 요 정도 갈 때 유가는 어느 정도인가? 65에서 85, 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4%, 5% 옛날에 1980년대처럼 20%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올린다고 그래도 아마 4.5% 이상 올라가면 뭐 금융 시스템은 엄청난 압박이 올 거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지워보고요. 다시 볼게요. 지금 이 커머더티 원자재 가격의 지수로만 보면 내려왔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내려왔다고요? 전쟁 나기 전의 수준 정도로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가격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것도 봐야 될 겁니다. 원자재 버블은 아직 더 터져야 된다라는 관점도 좀 봐보죠. 자,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원탑 찍고요. 올라갔다가 전쟁 프리미엄 이후에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체인들이 개선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면서 글로벌 공급망 체인들도 좀 내려오고 있고, 이 말은 경제가 훨씬 더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정상화되어가는 포인트도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 물류 가격 이런 것들도 내려오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은 경기 둔화, 유럽은 경기 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만일에 우러 전쟁만 엄청나게 무슨 변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기 둔화나 침체가 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션을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지금의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DI도 있으니까 한번 맞아보죠. BDI도 지금 6월부터 계속 내려와서 1560 전저였던, 올 초에 전저였던 한 1300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망 비용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미국의 실질 금리를 한번 보시죠.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골드라든가 이런 쪽에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는
보시죠.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였던 게 올해 3월까지 시츄에이션이었고요. 미국이 금리 오르고 하면서 0.6, 7 요때까지 올라갔죠. 그게 지금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단기 하락이 좀 가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 %로 가는 거는 그렇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닐 거다. 즉 이렇게 하락하면서 골드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여서 골드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제는 또 실질금리도 조금은 반등하는 그런 시점을 좀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하락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중립이하는 1800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고점 매도의 기회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이제 9월 FOMC에서 한 50bp를 인상을 할 거예요. 50bp를 인상을 하면서 실질금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등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도한 긴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시그널로 시장은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실질금리도 조금 반등을 할 거면서 골드도 하락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8월 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되면서 골드가 조금 탄력을 단기적으로는 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800을 넘어간다. 그렇다고 그러면 STR일 거고요. 만일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뭐 이제 둔화되는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섞이면서 골드가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더 아직은 더 살아나면서 1800을 넘어간다 그러면 고점 매도의 기회가 9월 FOMC까지 좀 잡아가는 것도 트레이딩적으로는 유리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원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STR 지난번에 $100 이상 그리고 기본 펀더멘털 가격은 85달러에서 88달러 그 정도 간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기본적으로는 STR 고점 매도를 기본 트레이딩으로 시나리오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제 89, 88까지 좀 밀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중립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단기 하락폭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도 이제 원자재 보면 벌써 이제 여기도 더블 탑이죠. 예. 그래서 좀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다 무너질 것인가? 그러기에는 펀더멘털 상으로는 아직은 좀 아닐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85 정도를 기본 가격으로 놓고 다시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다시 때려주는 뭐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이 훨씬 더 리스크는 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이제 가정들이에요. 원유에 만일에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유가는 장기적으로 STR, 숏더 랠리, 고점 매도라는 시나리오로 가져봅니다. 23년 중반 정도 가격은 한 $65 정도의 베팅을 해볼 가치를 좀 느껴보고요. 자, 보시죠. 몇 개 정도를 이제 지표, 매크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라인이 유가고요. 이 파란색 라인이 5년 포워드 경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이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유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90%, 90% 정도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이격이 좀 메꿔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5년 포워드가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가도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을 가져보고요. 지금은 88달러면 중기 균형 가격 정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유, 미국의 원유 생산 파란색 선 올해고요. 작년에는 한 10일 정도 했습니다. 이제 12까지 올라왔습니다. 피크는 13이었고요. 미국 원유가 12 생산하고 있다, 12 이상 생산하고 있다. 유가가 $100 이상 가는 거는 서플라이와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사이드 봤을 때는 이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이제 13까지 올라간다, 그럼 유가가 $65 이상 가면 이상하다, 그런 관점으로 수요 공급 사이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재고 보시죠. 5년 평균 이 검정 영역을 봤을 때 하단에 있습니다. 7월에 아직도 하단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85, $88 정도를 기준 가격 정도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에요, 미국이 MBD 이상을 생산을 하고요. 러시아 원유 수출이 뭐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크게 막히지 않고 사우디가 전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유가가 $130 이상 간다. 그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고 있고요. 유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유가는 한 $65 정도 균형 가격을 장기적으로는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23년도에 지금 이제 유가나 채권이나 골드나 이런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22년도 코로나 원자재 버블은 터진다, 지금 1단계 터진 겁니다. 한 단 더 내려오는 게 맞겠다, 이런 관점도 가져보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 그 말은 기업의 원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익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기대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크게 보면은 경기 사이클은 22년 하반기, 23년 이거 상반기인데 잘못 적었네요. 23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턴업 될 것을, 개선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금융 사이클의 다운턴은 조금 더 한 1, 2년 지속되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뭐 유럽도 지금 뭐 QT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즉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액티브한 QT는 하고 있지 않죠. 9월 정도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뭐 자산을 줄여는 가고 있지만 굉장히 느리게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이제 연장하지, 재투자하지 않는 그런 관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패시브한 관점에서 QT를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QT가 일어나는 그런 23년기까지는, 그래서 23년까지는 뭐 굉장히 핫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뭐 경기는 23년 초에 돌더라도 금융 사이클은 조금 느리게 돌기 때문에 23년은 중립 정도의 해다. 이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종이책을 냈던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한 경제지표 9가지 내용에도 22년 하반기에는 이런 포인트 봤습니다. 경제는 사이클이다. 높아지면 낮아진다. 앞서 살펴본 대로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22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인버스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섹터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좀 봤습니다. 원자재 인버스는 하반기에 좋은 기회를 주는 섹터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포인트도 봤고요. 원자재의 가장 큰 소비 시장인 중국의 수요가 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도 그 원인으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하이엠에서도 보겠지만요, 중국이 올해 강하게 부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지만은 외부적으로도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지금 글로벌리, 인도도 지금 0.5% 이번에 금리 올렸죠.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만 나 혼자 나홀로 디커플링해서 부양을 강하게 한다. 금리도 낮추고 뭐 재정도 많이 써주고 인프라도 깔고 부동산도 하고 한다. 불가능합니다. 중국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많은 원자재를 끌어당길 것이다. 이런 가정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계속 한 단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이런 것들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품이든 주가든 이런 포인트들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더 매크로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조짐이 보이면은요, 연준의 지금 무리한 도박이 이길 수도 있겠다, 연준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깔릴 겁니다. 그 말은 또 뭔가요? 연준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 즉 장기금리 2.5%, 인플레이션 2.5%, 요런 정도로 장기금리 한 2%, 인플레이션 2.5%, 3%에서 한 2%, 평균 한 2.5%, 요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다시 리턴한다. 그런 기대감들이 내년도 초 요런 때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시나리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아간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할 때 다시 연준의 오리지널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뭐 채권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한 23년, 24년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롱 포지션 보고 있고요. 골드는 지금 약간씩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가격은 뭐 크게 잃기도 크게 벌기도 어려운 중립 정도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손댈 건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만일에 골드 가격이 1800을 넘어간다, 이러면은 다음 FOMC 때는 한번 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보고요. 원유도 동일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65달러, 중기적인 어떤 가격은 한 88달러, 밴드로 봤을 때는 85에서 130달러, 이런 포인트들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원유 하락 가격 폭이 좀 크다, 이런 느낌 듭니다. 뭐든지 크면 반대급부가 좀 나타나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원자재 월드까지 좀 보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주시면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고 나이스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